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호르몬 조절이 도저히 안 된다, 무배랑이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생리를 유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그런데요. 그래서 먹는 피임약을 이제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시더라도 생활습관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피임약 끊으면 어떻게 될 건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피임약을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선생님 그거 맨날 말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제가 영상에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자세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서 그거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한 연구에는 가임기 여성의 10%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 내 친구도 다낭성이래요, 누구도 다낭성이래요 이러고들 많이 오시는데, 이 어린 친구들 정말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낭성을 진단받았다, 내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된다 하는 분들 어떻게 좀 생활습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뭐 약물 치료보다도 이 생활습관 관리에 좀 초점을 둬서 여러분께 설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난포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낭을 보이는 난소를 가진 증후군, 여러 가지 질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진단 기준 3가지 중 2가지를 만족시키면 우리 다낭성을 진단한다. 첫 번째, 다낭성 난소의 초음파 소견. 두 번째, 배란 장애. 세 번째, 남성 호르몬 과다의 사인. 이 중에서 2가지를 만족시키면 진단을 하는데요. 뭐 다낭성 난소야 초음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배란 장애야 선생님 저 생리주기 되게 길어요, 이런 거 해당될 수 있고요. 또 남성 호르몬 과다, 여드름이 갑자기 심해진다든지, 나는 남성형 탈모가 진행돼서 선생님 저 머리숱이 너무 많이 빠져요 라고 한다든지, 이상한데 체모가 좀 증가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게 이제 남성 호르몬 과다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이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 저는 원래 생리불순이 있어요, 이렇게 간과하시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단받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보다 이 숨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 굉장히 많을 거라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산부인과에서 한 번쯤 진단과 또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도대체 왜 그렇게 강조를 해요 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질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다낭성, 그래서 어쩔 건데 배란이 안 돼? 그럼 임신 안 돼? 여기까지만 이제 흔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론 뭐 배란이 돼야 임신이 되죠, 그렇죠? 근데 배란이 안 되면 임신의 찬스도 좀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젊은 환자분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임신 안 될까 봐인데, 의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중에 제일 걱정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또 불임에 대한 얘기 아닐까 싶어요. 왜? 배란 안 되면 배란 유도제 복용하면 되지, 뭐 배란 유도제 복용하고 배란만 잘 되고 하면은 사실 임신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보다 여러 가지 다른 질환과 연관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해서 얼굴이 여드름이 생기고 탈모가 생기고 이상한데 체모가 많아지면 사실 이게 미용적인 관점에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배란장애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란 유도제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질환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혈경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제 뼈가 약해질 수 있고요. 또한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 암의 빈도가 다른 경우보다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의하면 뭐 2배에서 6배 가량 증가한다라고 해서 생리를 안 하는 게 그냥 둬선 안 되는 게,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못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생리를 유발해야 된다 제가 강조하고 있고, 1년에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의 생리는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의 이완율이 좀 증가해요. 인슐린 저항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당뇨의 이완율이 증가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 다이어트가 잘 안 돼,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식습관도 잘 하는데요 살이 잘 안 빠져요 하는 분들, 사실 이런 것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뇨의 이완율 증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뇨는 절대 장뇨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하고 뭐 고혈압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하고 연관된다는 게 이 다낭성을 잘 치료해야 되는 바로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활습관 관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운동 좀 하자. 그리고 뚱뚱했던 친구들 살 좀 빼자. 왜? 체중을 5%만 감량해도 이 배란이 돌아오고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뚱뚱했던 친구들 생리를 좀 잘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을 좀 감량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또 비만인 여성들은 자궁내막 증식증의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뚱뚱하면서 생리도 안 하면서 이런 친구들 아주 잘 봐야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식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한데 탄수화물을 좀 낮춰 먹자.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 말하는 설탕, 빵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도너츠 떡볶이에 이런 분식류 이런 것들 정제된 탄수화물일수록 아무래도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다낭성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줄여 먹자 하는 식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많이 강조하는 게 운동 좀 하고 탄수화물 줄여 먹고 다이어트 좀 하고 그러자라고 해요. 그러면 운동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요?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게 고강도의 운동을 한 주당 75분, 또 중등도의 운동을 주당 150분 정도 하자라고 해요. 그러면 중등도가 어떤 정도의 운동이냐면은 내가 운동을 하는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노래는 못 불러. 요 정도가 중등도고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걷는다던가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수영하는 정도. 요 정도가 중등도입니다. 이 중등도 운동을 한 150분 정도 주당 하면 좋겠고요. 또 고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은 뭐냐? 내가 뭘 할 때 말을 못 할 정도로 힘들어. 예를 들어서 빠르게 달린다던가 수영을 아주 가열차게 한다던가 이럴 때 고강도 운동을 주당 한 75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력 운동 해야죠. 그래서 근력 운동도 좀 주당 2회 정도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운동 습관을 기리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뭐 먹으면 좋아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좋다는 영양제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 먹으려면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만 콕 집어서 다낭성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인노시톨, 두 번째는 비타민 D,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가격이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좀 효과 보는 걸로 인노시톨과 비타민 D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인노시톨은 용량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거 정도라면은 이렇게 포로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한 포, 저녁 한 포 이렇게 하루에 2포씩 드시는 거를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인노시톨을 복용하면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낮추고 난소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D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병원에서 비타민 D 검사해서 얼마나 낮은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용량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검사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1000 내지 2000 IU 정도 용량을 드시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1000은 사실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검사 없이 드실 거면은 누구나 다 일단 2000씩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00을 먹고도 다소 모자라신 분도 있고 충분하신 분도 있는데 비타민 D 혈액 검사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맞추자. 이상적으로는 40에서 60을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꾸준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메가3, 오메가3 요즘 좋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다소 좀 가격대가 있는 영양제긴 하지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은요, 약간 우울증도 다른 분들보다 좀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다. 왜냐?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내 호르몬을 엉망진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낭성을 더 부추기는지 다낭성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우울증의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외래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혹은 배란장애 있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힘들었어요? 여쭤보고요. 두 번째, 누가 못 살게 굴던가요? 이렇게 많이 여쭤봐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한데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든지 어려우면은 사실 상담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 스트레스 관리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나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호르몬 조절이 도저히 안 된다, 무배랑이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생리를 유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그런데요. 그래서 먹는 피임약을 이제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시더라도 생활습관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피임약 끊으면 어떻게 될 건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잔소리했던 여러 가지 기억하셔서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아주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갖게 되길 여러분께 희망합니다.